오늘의 인문학 낭송 주띵커와 함께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김종원 작가님과의 대화. 여러분 오늘도 모두 행복하세요. 문득 내 몸에 피가 흐르고 있고 숨을 쉬며 살아있다는 사실에 행복한 마음이 들었다. 살아있다면 뭐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모두 행복하세요. 반드시 최고의 영감을 발견할 수 있게 만드는 산책법. 산책을 영감의 도구로 활용하려는 사람이 많은데, 많은 사람이 그냥 나갔다 들어오기만 한다. 실제로 얻는 게 전혀 없는 산책만 반복하는 셈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반드시 영감을 발견할 수 있게 돕는 7가지 산책법을 간단하게 압축해서 소개한다. 1. 지금 해결하려는 문제를 한 줄의 질문으로 압축한다. 2. 그 질문의 눈으로 책을 선택해서 읽어라. 3. 읽다가 멈춘 부분에서 만난 문장을 낭독하라. 4.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때까지 계속 낭독하라. 5. 낭독한 문장을 한 줄로 압축하라. 6. 그 한 줄을 품고 지금 산책을 나가라. 7. 그 한 줄이 너의 눈이 되어 새로운 세상을 보여줄 것이다. 사랑받고 자란 사람은 크게 화를 내지 않는다. 겁이 나면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괜히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다. 대부분 그들은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이다. 그래서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은 위험하다. 그는 아무리 오랫동안 살아도 평생 사랑이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살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랑을 모르니 이처럼 관계에서도 다양한 이상 반응을 하게 된다. 사랑받고 자란 사람들은 겁이 나거나 두려워도 비교적 차분하다. 이게 중요하다. 차분한 이 현재 감정을 주변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안에는 이런 감정도 있다. 사람들이 내 힘든 감정을 알아줄 거라는 믿음, 사랑받아본 경험이 있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고받는 다양한 기쁨에 대해서 알고 있다. 그래서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은 두려움의 크기가 커지면 오히려 더 심하게 화를 내며 상황을 뒤집으려고 한다. 사람에게는 쓰임이 매우 중요한데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은 어느 곳에서도 쓰임을 받지 못해서 자신의 가치를 믿지 못한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기대려고 해도 자신이 없어져서 결국 스스로 자신을 파괴할 정도로 폭발하며 무너진다. 사랑은 다른 말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중요하다.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그 상대가 느낄 수 있도록 말과 글로 표현하라. 상대 마음에 도착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인간이 머무는 다양한 공간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생생하게 표현하며 살아야 한다. 입에서 출발한 사랑이라는 말이 반드시 상대 마음에 도착해야 한다. 어떤 단어와 표현으로 사랑을 전할까? 사랑하는 만큼 깊이 사색하며 정성을 담아라. 결국 소중한 한 사람을 살리는 건 사랑만이 해낼 수 있는 일이니까. 아이 키우기 너무 힘들 때 반복해서 읽고 필사하면 차분해지는 23가지 말. 1. 예상대로 되면 그건 내 아이가 아닙니다. 아이는 늘 짐작할 수 없는
방향으로 움직이죠. 2. 아이의 불안하고 예민한 성격은 부모에게 배운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아이가 태어날 때 부모도 다시 태어나듯 아이가 성장할 때 부모도 함께 성장합니다. 4. 고성과 감정이 앞선 화풀이는 훈육이 아닙니다. 내가 들어도 괜찮은 말을 아이에게도 들려주세요. 5. 아이가 독서와 글쓰기를 싫어하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그건 어른에게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죠. 6. 당신이 오늘도 열심히 하루를 사는 만큼 아이도 주어진 하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7. 아이에게 느끼는 대부분의 불만은 부모 자신의 결핍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8. 아이에게 예쁘게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나도 부모에게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게 뭔지 나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9. 다시 돌아가면 잘해줄 것 같지만 아무리 돌아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지금 잘해주는 게 최선입니다. 10. 부모, 엄마, 모임에 나가지 않으면 당장 아이에게 큰 일이라도 날 것 같지만 굳이 나가지 않아도 잘 기를 수 있습니다. 11. 물론 앞서 나가는 것도 좋지만 아이에게 나이에 맞는 추억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 나이에 맞는 추억을 많이 남겨주세요. 12. 잠들기 전에 아이에게 미안해서 반성하고 다시 아침에 까맣게 잊고 버럭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니 자책하지 말아요. 13. 아이의 단점은 누구나 찾을 수 있지만 장점은 부모만 찾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봐야 비로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4. 행복은 크기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작은 행복을 자주 즐기세요. 15. 부모는 아이의 하루를 평가하는 심판이 아니라 일상이라는 경기장을 함께 뛰는 선수입니다. 16. 여러분의 인생이 사라졌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당신의 사랑스러운 아이가 그 모든 시간과 사랑받았던 순간을 모두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17. 너무 아이 걱정을 많이 하지 마세요. 당신의 아이는 당신의 사랑 덕분에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18. 어떤 경우에도 남의 집 아이와 비교하지 마세요. 아이들은 비교당한 경험을 평생 기억합니다. 19. 100가지 자녀 교육 비법보다 중요한 건 내 아이를 믿는 마음 하나입니다. 부모의 믿음이 곧 아이가 걸어갈 길입니다. 20. 전 아이 보는 게 너무 귀찮아요. 이런 저에게도 엄마 자격이 있는 걸까요? 부모도 길을 잃을 수 있고 또 아이에게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한다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길을 잃지 않으니까요. 21. 앞으로의 세상은 언어와의 전쟁입니다. 인공지능을 이길 힘은 언어에 있습니다. 아이에게 많은 돈이 아니라 좋은 언어를 많이 물려주세요. 22. 부부싸움으로 가장 많이 다친 사람은 그 옆에서 고개 숙이며 떨고 있던 아이입니다. 아이에게 가장 먼저 사과하는 게 좋습니다. 23.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부모는 그 자체로 이미 완벽한 존재입니다. 부모의 언어는 큰 아이를 작게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작은 아이를 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언어가 후자가 되길 바란다면 늘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내 언어의 한계는 내 세계의 한계이다. 김종원 작가. 매일 5분 2달만 시간을 내서 책을 읽고 필사를 하면 내 언어 수준이 달라집니다. 세계 철학 전집 필사단을 네이버 밴드로 만들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필사를 나누면 끝까지 해낼 가능성이 높아지죠. 밴디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아들의 인문학 인력 낭송이 이어집니다. 김종원 작가님의 하루 한 장 365 인문학 달력. 지식은 안으로 쌓여 내면을 변화시키고 지성은 밖으로 퍼져 주변을 아름답게 한다.